지금은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그 국토부 실거래 빅데이터에서 서울시의 33평형대 아파트만 다 뽑았어요. 뽑아놓은 다음에 저희가 뭘 했냐면은 33평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 트렌드하고 이제 월세만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월세라는 거는 보증금 5천에 뭐 200, 뭐 이런 월세입니다. 그 보시면 약간 재밌는 게 이 월세의 그 가격대예요. 이 처음 시점이 2011년이고요. 2011년이고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0년 3월 이전만 하더라도 월세의 가격대라는 것이 굉장히 그 특정 바운더리 안에서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략 지금 보시면은 한 160에서 180만 원 사이에, 그러니까 33평형 동안, 그러니까 서울시 전역이요. 그 범주 안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약간 재미있는 것이 2011년부터 2020년 거의 10년간 2010년대 초반에는 전세값이 굉장히 급등하다가 중반부터는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월세 가격대는 굉장히 플랫한 겁니다. 그게 한 180만, 160만에서 180만 원 사이예요. 근데 이게 어떤 변곡점이 있냐면은 이 시점이 변곡점이에요. 2020년 3분기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임대차 3법이 시행되는 시점이거든요. 그 이후부터 보면은 월세가 완전히 미친 듯이 폭등하기 시작해요. 이 부분은 좀 되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미팅이나 회의 같은 걸 봤을 때 일부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뭐 전세가 폭등이라든지 월세가 가격 상승에 대해서 좀 부인하는 분들 계신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임대차 3법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 임대차 3법은 크게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인데요. 이거는 이제 계약을 우리가 2년 단위로 하잖아요. 그죠? 2년 단위로 한번 했을 때 임차인이 자기가 갱신 청구권을 활용을 하면 한 번 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장 4년간 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임대료 상한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주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갱신을 청구한다고 했을 때 5% 안에서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상한이 5%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사실 그렇게 대중들의 그 전세 생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만은 본인이 이제 계약을 했을 때 30일 이내에 무조건 그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약간 좀 크리티컬한 게, 그러니까 특히 전세 그 계약 청신권, 갱신 청구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상한제를 제외한 세 번째는 사실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한 계약 자체를 신고하는 것이 2021년 7월부터 그 작용이 되니까 그 말씀 뭐냐면 2021년 7월 이후의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인데요. 2021년 6월 데이터는 전세 거래, 월세 거래, 반전세 거래가 샘플입니다. 따라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분석 방법 중에서 2021년 6월 이전 거는 샘플을 통한 것이고요. 2021년 7월 이후가 전수 데이터예요. 다만 이제 지금 33평형대 월세의 케이스에서 봤듯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명확한 팩트는 그 월세 가격이 2020년 3분기 특히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하게 폭등을 하고 전혀 새로운 레벨로 됐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33평형대 월세 평균이 대략 240만 원이에요. 과거에 160에서 18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이 지금 240에서 250만 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 안 된 기간 동안에 가격이 무려 한 40% 정도가 상승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전세 가격 역시 좀 꾸준히 그 2010년대 초반에 상승을 하다가 사실은 2010년대 중반에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다가 이제 마찬가지로 2020년 3분기 이후로 우리가 이제 폭등하는 걸 잡히죠. 그래서 2020년 3분기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의 월세 시장 그리고 전세 시장의 굉장한 큰 터닝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선은 제가 왜 33평형을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서울시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그 평형대가 두 가지 평형대입니다. 25평대 하고요. 33평형 두 가지 평형대고요.
상대적으로 33평형대가 서울시에 있는 대장 단지들을 봤을 때 가장 많은 평형대를 차지한 게 33평대여서 제가 33평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2020년 3분기를 통해 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월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을 해요. 350만 원까지 상승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약간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은 서울시 전체랑 다르게 그 이 시점에서 이제 그 뭔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의 어떤 그 상한 레벨이 있는 것 같아요. 월세가 사람들의 소득이 정체되거나 준다고 했을 때 월세 가격만 미친 듯이 폭등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서울 강남에서의 그 어떤 월세 상한이라는 게 한 350만 원 정도가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두 번째 잡히는 트렌드는 전세 가격이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꺾인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이 트렌드 자체는 강남 3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세가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서울시 전체, 강남 3구 그리고 노도성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잡힙니다. 이 노도성 지역도 사실 월세 시장이 존재를 하는데 월세가 그렇게 거래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도성 같은 경우에는 그 월세가 대략 지난 3년간 대충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당시 그 거래 건수가 워낙에 없어가지고 이런 것이고요. 근데 이제 노도성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도 월세가 많이 상승하는 것이 잡히고요. 월세가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 강남 3구, 노도성 지역에서도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하락하는 패턴이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중요하다는 말씀은 뭐냐면은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임대인 측면에서는 취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뭐냐면 초기에 무조건 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경험한 게 아니고요. 노태우 정권 때도 전세 기간이 원래 1년이었는데 2년으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임대 액수의 상한을 주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때도 전세 가격에 폭등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년이 지난 후에 전세 가격은 완만하게 시장 가격으로 다시 좀 회복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지금도 거의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 기간을 늘리고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초기에 굉장히 크게 상승합니다. 상승을 했다가 지금 거의 2년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되는 게 잡혀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20년대 중반에 나왔을 때 사실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반대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임대차 3법 같이 임대료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은 사실은 물량이 많이 나왔을 때 하는 것이지 당시처럼 물량이 적었을 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정책의 취지하고 정책의 부작용은 다른 겁니다. 임대차 3법은 중산층과 서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의 취지는 좋으나 당시의 시점이 잘못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2년 동안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그게 지금 시장에서 적응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을 폐지한다든지 변경한다는 건 사실은 지금 굉장히 큰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걸 폐지 또는 변경한다고 했을 때 임차인을 위한 보다 더 약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주거 정책은 지금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은 사실은 계속 제가 봤을 땐 지켜져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그 전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